고초 아닌 고초죠. 사실 좀 외롭더라고요. 외롭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의원님 응원해 주시고 우리 선배님 응원해 주시고 하면 힘이 생기고 그다음에 혼자 있을 때는 또 외롭고. 처음 겪어서 그래요. 네. 자꾸 겪으면 괜찮아. 그래서 지금 생각은 나도 좀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한번 이번 정부와 한번 싸워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곱씹죠. 예. 그래서 사실은 군 출신의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예. 이제 눈에 띄지를 않고 또 본인들이 군이 현역 사회 못지않게 예배역 사회가 굉장히 강한 집단이잖아요. 제가 그걸 느꼈던 게 예전에 제가 국방부나 기무사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할 때 그때가 이제 한참 태극기 집회한답시고 네. 광화문 앞에서 그 사관학교 기수별 깃발 꽂아놓고 맞아요. 그 옛날 군복 촌스러운 거 입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당신들 사관학교 후배로서 선배들이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자랑스럽냐? 부끄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니들이 선배들이 좀 부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니 저기 무슨 저 롯데월드에서 뭐 빌딩 짓는다고 저 활주로를 뭐 바꾸는 네. 어쩌네 할 때는 정권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난리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7도만 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집단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었지만 니네들 스스로 무슨 사관학교 출신의 자부심이나 명예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런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지 않냐 하니까 아시잖아요. 뭐 이런 말 한마디로 그냥 하던데 이게 좀 분해 인재들이 좀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너무 없어 그게. 네, 맞습니다. 너무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그런 하다못해 국정원 출신들도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국사모라고 만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군만 없어요 그게. 사실 그 문화가 뭐냐면 한번 이렇게 약간 대부분이 다 이제 보수 진영에 있고요. 한번 말을 김병주 의원 같은 게 전형적인데 한번 찍히면요. 그 다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문회 육사 동문회에서 제명하겠다. 제명. 뭐, 그다음에 성우에 성우에서. 그다음에 재향군인에 이쪽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실 윤광웅 장관 계실 때도 네. 그분이 장관 때 군 골프장 같은 데 갔다가 목욕탕 들어가면 네. 그 예비역들이 앉아서 쌍욕했다는 거잖아요. 네, 현역 맞습니다. 장관한테. 네. 그런 짓을 한다니까. 네, 그래서 뭐 현직에 있을 땐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라도 있고 네. 뭐 어울리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현직에서 이제 물러났을 때 그렇죠. 그때 정말 힘들거든요. 예, 그냥 완전히 나라 팔아먹은 놈이 돼버리는 거 놈. XX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화를 뛰어넘기가 어려운 거죠. 예,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대변인 할 때도 영관하고 장성이 다르더라고요. 이 문화 자체가. 그 영관 장교들은 뭐냐면 전자권 전환 같은 거 예를 들면 왜 우리가 능력이 안 되냐 70년이 넘고 그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왜 우리 군만 작전 통제를 타국에 네. 받아야 되냐 이거고요. 장성들은 좀 달라요. 어떻게든 연기하려고 그러고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달라졌다. 지금 문화는 상당히 이게 커오는 세대들 군인들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대변인 할 때는 많이 느껴졌고 과거에는 일단 영관 장교만 되면 정치 군인이 된다고 하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진급하려면 이제 정치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공공연하겠지. 그냥 이거예요. 네. 그냥 이거인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 문화들은 많이 깨졌고요. 이거 하기 싫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제가 나온 거는 저 소령 제가 이제 그 민간대학 위탁을 대입 때 갔다 왔는데 문종인 교수님을 뵙고 그렇죠 삐뚤어지기 이제 시작했다며. 아니 그 얘기는 그렇죠 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대입 때 나갔으니까 소령 중령들이 얼마나 높아 보여요. 네. 그러면 저 장군만 오더라도 우리는 바짝 긴장하죠. 식은땀 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위탁 연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갔는데 거기서 문정인 특보님이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하면서 그때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통수권자하고. 통수권자하고 통화하시는 분이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령 중령만 보다가 그런 걸 딱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나도 전화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아니, 개항을 했네, 개항. 아니 이게 이제 나도 내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예, 그러니까 완전 시야가 좁았다 이런 생각만 한 거죠.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예, 시야가 너무 좁다. 군이 왜 민주화가 안 되겠어요?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맞아요. 예, 바로 눈앞만 보거든요. 시야를 넓힐 기회 자체를 차단해 버리잖아요. 예, 아예 그 차단해 버리니까 눈앞만 보기 때문에 다른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를 볼 수가 없고 저는 정말 혜택을 받아서 대입 때 그래도 공부하러 나갔다가 그거를 보고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나도 이런 세상에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야 이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지? 제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게 나쁜 피가 흘러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 피가 흐르는 사람은 내가 많이 아는데 그럴 때 가가지고 그런 걸 보면 아 이게 내가 계급이 올라가면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더 빨리빨리 줄 잡아가지고 올라가야 이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솔직히 말해서.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공감 받고 그러게 되면 이제 왕처럼 군림하고 지가 막 저기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예. 예. 그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슬퍼요. 대통령실 이전도 실질적으로 봤을 땐 전면에 나선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던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슬프고 그 다음에 예비역 합참 의장들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그렇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찬성 성명을 또 내고 그러니까 그것도 특징이야. 금방 바뀌면서 민망해하지도 않아. 예. 어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슬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군이 국민을 진짜 바라보고 국민의 군이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국민들이 예. 예비역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정권 권력을 바라보고 거기에 줄을 내려고 그러고 거기에 찍히면 어떨까 이런 걱정들하고 예비역 장성들이라는 게 또 온갖 이권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나와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권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얘기했지만 단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바뀔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군을 보면 군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국민을 바라보는 군이 되면 좋겠다. 근데 지금 뭔가 거꾸로 가는 듯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제가 군에 있을 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군인들이 나름의 그 계급장 붙이고 또 꽤 높은 계급이 있으면 소위 계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부하들 앞에서 굉장히 폼을 잡잖아요. 그 특징이 무슨 이렇게 뭐 붓글씨를 써서 내려보낸다거나 뭐 이런 짓들을 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로서 이렇게 어떤 진실을 찾기 위해서 마주해 보면 그렇게 초라하고 비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권력이라는 허울이나 껍데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왜곡시키고 착시를 가져오는가라는 걸 직접 경험한 게 저한테는 인생의 큰 소득이 되긴 했는데 그때 들은 얘기 중에 충격적인 게 하나가 당신들 왜 이렇게 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부 박사님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군에 있을 때 그 충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얘기해. 충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니 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야,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너한테서 드러나는 행동으로 충성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별 하나짜리가 대령한테. 그러니까 이제 머뭇머뭇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자신 있게 뭐라 그러냐면 충성은 실체라는 거는 모호한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충성은 직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 그게 충성이다. 충성을 직속 상관에 대한 충성이 이어가면 군 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2.12니 뭐니 이런 게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거 과거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 얘기. 아니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끔찍한 얘기라니까. 아니 직속상관이 근무평정을 하잖아요. 네. 뭐 100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완전 그어버리면 본인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소령에 전역을 했지만 나와 보면요 소령하고 장군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럼요. 알지도 못해 누가 보면은. 아무도 몰라요. 네. 소령하고 놀아주지 장군하고 안 나눠져요. 그렇죠. 꼰대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건 진짜 그 눈앞에 있는 이익인 거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만 생각해야죠. 당연히 네. 이게 국민의 군대인데 네. 국민의 군대였던 역사가 잘 없거든. 과거에 보면은 정권의 군대였잖아요. 쿠데타 이후에. 그러니까 그 뿌리가 늘 제가 한탄 통탄스러운 게 그런 거였거든. 군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됐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뭐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민주화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는 민주화 이전 시대가 군부 독재라고 표현을 하니까 군사정부라고 표현을 하니까 소위 군인들의 정치 개입이 차단된 거 이거의 민주화란 말이에요. 한국의 민주화의 지금 현상은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근데 그러면 민주화 시대 이후에 군을 민주주의에 맞게 얼마나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변화시켰는가. 그게 사실은 되게 미흡해요. 그거는 문민 정부를 수행하던 분들이 군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도 하고 네. 또 군인들이 쳐놓은 어떤 철옹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두껍기도 하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거든. 계속 군부를 바라보는 불안감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군은 동종교배를 통해서 계속 이상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을 양산해 나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 부박사 같이 뜻있는 후배들이 볼 때는 조금만 세상에 대해서 열려있는 눈을 갖고 보면은 이쪽을 바라볼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럼 그런 분들은 나오게 되고 이게 참 너무 슬펐고 저는 또 정말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남재준 장군 잘 아시잖아요. 네. 그분에 대한 평가가 군에서 극단적으로 갈리잖아. 어떤 예. 사람들은 뭐 참군인의 표상이다 뭐 어쩌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대표적으로 부끄러운 정치군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육군 참모총장 시절에 육군 대학의 연대장반 교육을 저기들이 들어가잖아. 대령 진급자들이.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알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거기 가가지고 특강을 한 적이 있어. 근데 우연히 제가 구글링을 하다가 그 특강 내용을 누가 감동을 했다고 지 블로그 같은 데다 올려놨더라고. 총장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막 군인들 특유의 막 그 김일성 찬양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거 있거든. 거기다 써놨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군인의 길을 충실히 살면 모든 것들에 통달하게 된다. 주제가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임무에 충실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예로 든 게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사단 참모장을 할 때 대령 때 그 대령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장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사단장은 부친상을 치르러 내려갔고 근데 사단장이 전화가 와서 참모장한테 우리 아버지 묘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네가 알아봐라. 그 지시를 한 사단장도 참 한심한 군인이죠. 아니, 지네 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왜 그거를 공직자한테 그걸 묘자리를 알아보라 그래. 그래서 자기가 직관도 아니고 뭐 무슨 터가 좋은지 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하루를 고민을 하다가 다음 날 사단 헬기를 타고 쭉 이렇게 돌아보다가 보니까 이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야전교범에 진지공사를 할 때 이게 진지공사를 해야 될 지역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네 부대에 진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저기가 조망도 좋고 방향도 이렇게 방위도 맞춰져 있고 해서 저런 데다가 그 묘를 쓰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사단장한테 그 자리를 이렇게 알려줬대. 그랬더니 거기다가 일단 매장을 하고 나서 유명한 직원들이 와서 보고 야 누가 이렇게 좋은 자리를 골랐냐라고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서 사단장한테 자기가 굉장히 칭찬받고 당당하게 인정을 받았다. 아니 그런 얘기를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사람이 내일 모레 연대장 나가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지만 감동하면 모르겠는데 또 사람들 보라고 또 올려놓고 그렇죠. 이 공사 구분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런 분은 별로 없겠죠. 요새는 없겠죠. 아유 요새 요새는 진짜 없는 것 같아.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위에서만 이제 좀 그런 거고요. 밑에는 상당히 지금 국민만 생각하고 국가만 생각해요. 사실은 저는 대변인 하면서 그걸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고요. 근데 이제 위쪽을 보면 지금 뭐 육군 총장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이제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국방부 상임위에서 그 합참 차장 네.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냐면 안보 공백 일도 없다. 네. 그러면서 그냥 바로 그러고 나서 총장. 일종의 우리가 봤을 때 지는 별인데 바로 총장으로 발탁되고 이런 정치적인 색깔들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잘 되기 때문에 그 꿈을 쫓는 군인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외적으로는 밑에서는 진짜 55만 장병들은 그럼요. 정말 권력을 가진 편했습니다. 자들이 군을 오염시키겠다고 네. 덤비지만 않으면 그거예요. 그거. 사실은 많이 의식들이 이제 깨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국방부에서 뭐 회의하는 장면 이렇게 보다가
무슨 별 2개 3개짜리들이 얘기하는데 중령 대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더라고. 네. 그거 볼 수 없는 일이었거든. 근데 저렇게 하길래 내가 끝나고 나서 그 당신 무사하겠냐 그러니까 아, 왜요? 뭐 이러는 게 많이 좀 분위기가 바뀌긴 했더라고요. 네, 많이 그렇지만 봐요. 밑에는- 그렇지만 마음 먹고 권력을 향해서 돌진하는 자들이 있는 거는 또 여전한 그렇죠. 현실이고. 예. 네. 또 그런 분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니까 빨리 항상 그뭐 문민화가 돼요. 네. 소수의 그런 충성분자들 예. 어떤 조직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승찬 박사 사건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든 충성심을 보여주고 네.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아니 그래서 이번에 뭐 방첩사 조사를 2번 갔다 왔는데 그때도 보니까요. 뭐 사실은 제가 비밀 회의록을 봤으면 회의록을 보면 그 규정이 있잖아요. 보안 업무 훈령도 있고 네. 보안 업무 시행 규칙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봤으면 우리 비밀이 아닌 대변인실 비밀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떤 특별한 비밀을 볼 때는 대출 기록부를 사인을 작성하고 하고 보지. 작성하고 빌려오고 그다음에 와서 열람전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출 기록과 내가 비밀을 열람했다는 게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증거는 제시 못하고 네. 무조건 인정하라는 네, 거예요. 네. 무조건. 네. 그래서 이제 한미 장관 공동 성명 전문을 보여주면서 여기는 내 책보다 더 페이지 수도 많고 예. 비밀도 더 많은데 내 책과 중복되는 것도 더 많은데 이건 한미 장관이 합의해서 발표한 것 같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나는 언론의 기사들이 엄청 새로운 작전 계획부터 시작해서 기사가 나보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그거는 자기가 언론 확인할 이유는 없대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옛날식으로 지금 수사한답시고 앉아 있는 거니까 예. 걱정 마세요. 재판 가면 그거 하나도 인정 못 받으니까. 군사 기밀이라는 게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시작이잖아요. 그 군사 기밀 보호법의 정의가 기본이지 기본. 기본인데 이미 다 나오고 진행까지 된 상황을 그거를 가지고 군사 기밀 그것도 400페이지에서 2페이지 반 이거를 가지고 엮은다는 게 참 씁쓸하죠. 너무 치졸한. 참